오늘은 도안고등학교 거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시험 끝난 지. 아니 일주일이 아니고 이틀. 금요일. 거의 뭐 언제지? 목요일날 시험 봤으니까 오늘이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입니다. 유성고가 끝났어요. 유성고도 끝나가지고 이거 영상 올려주고 유성고 것도 올려줄 겁니다.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유성고를 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요거 시험 끝나면 비교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도안고 거랑 유성고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도안고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다. 이번에는 얘가 조금 더 높았고 재밌는 문제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조금 얘는 계산해서 조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아니면은 개념적으로나 이제 발상적인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 유성고는 무난했습니다. 무난했어요, 진짜. 얘는 조금 무난했어요. 도안고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유성고가 조금 쉽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항상 이쪽이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 거는 이쪽이 압승이라고 봅니다. 난이도의 그 결이 좀 달라가지고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설을 하나씩 할 건데 너무 쉬운 거는 기본적으로 알려줬던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냐? 이 15번부터가 조금씩 확실히 빡세져요. 그래서 15, 16 좀 하고 17번은 좀 무난했고 여기 18번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9번은 좀 문제 푸는 스킬을 알면은 쉽게 풀었을 거고 20번도 약간 늘 나오는 내신 패턴이어서 얘까지는 무난했고 얘가 조금 말썽이었는데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 시험 시간에는. 이거를 시험 시간 안에서는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패턴적으로는 풀만 했죠. 그리고 1번, 2번 굉장히 뚝딱뚝딱 좋은 거 줬고 자, 서답형 3번 얘도 조금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막 죽어라 하고 낸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21번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1번이 죽어라 하고 낸 문제 같고 작년 시험지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봤을 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시험들 다 끝났으니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서 2022부터 볼게요. 2023, 2024 이렇게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022, 2023, 2024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도안고 여기 유성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 넘겨도 됩니다. 난이도를 봤을 때 최고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들을 좀 보면은 여기 이제 한 2개 정도 있고요. 여기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여기 한 1개? 이 정도 있었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항상 얘네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하는 것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올리는 느낌?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 최고 난이도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뭐 2개 정도, 2개 정도, 2개 정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느낌이고 얘네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이렇게 빵빵빵 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 얘가 약간 유성고랑 느낌 비슷하게 갔죠. 작년 2023년보다 2022년이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요 느낌이랑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24년 느낌이 지금 얘랑 비슷비슷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얘랑 조금 비슷했다. 그리고 얘네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 충남고가 있는데요. 충남고는 혼자 이거 얘는 조금 좀 사고입니다. 다 어려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난이도 문제보다 얘네가 더 어려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학교 짱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한 둘이 비슷해요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만 봤을 때는 도항고가 조금 더 어려웠다. 뭐가 됐든 어차피 충남고보다는 쉬웠다. 충남고는 확실히 제일 어려웠고요. 얘는 분석이 끝나도 아마 해설 강의를 너무 길어가지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풀긴 다 풀었는데 지금 새벽 4시거든요. 4시? 4시인데 제가 이런 거는 또 쓸데없는 소리니까 한 5분 정도 스킵하고 보면 되니까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5분 정도 스킵하라고. 자,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은 항등식 기본 문제죠. 항등식. 이런 거 이제 멘트 하나씩 달아놓을게요. 항등식 기본 문제고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얘는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같아지게 세팅하면은 A는 4, B는 4, 1 나와서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냥 다항식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고 난이도 쉬워요. 1번부터 한 13번까지는 되게 무난합니다. 자, 얘는 계산할 때 뭐 x를 남기고 b 빼기 2a로 계산을 하던 그냥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빼기 이거 2배에서 바로 해줄게요. 2x제곱 플러스로 바뀌어서 2xy 얘는 빼기 4y제곱 이 상태로 딱 더해주면은 나오겠죠. 일단은 꼴 맞춰주면은 요렇게 이게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이거를 이 학생이 왜 틀렸다고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뭘 잘못 봤나? 저는 모릅니다. 이 시험지가 어디서 날라온 건지 모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판별식 문제가 되겠죠? 이걸 보면은 자, 4 빼기 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되죠. d가 0보다 크니까 판별식 쓴 겁니다. 반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요거 짝수 판별식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2가 넘어가면은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다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요거를 체크했을 확률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렇게 정수 조건 맞춰가지고 여기 등호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주면 안 돼서 2번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4번.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풀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2번. 얘도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문제였습니다. 약간 힘이 빠져서 지금 한 거의 수학 문제 한 6시간 동안 풀고 있거든요.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2배속해서 들으세요. 2배속해서 듣고 이것도 난이도 매겨주고 어차피 한 25분부터 들으면은 조금 들을만 할 거예요. 지금 초반에는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가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 볼게요. 5번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x축과 두 교점이 합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근과계수를 써서 풀어도 돼요. 근과계수. 근과계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근과계수를 안 풀었다면 어떻게 풀어볼까요? 여기 축이 있죠. 축의 방정식이 원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알파 베타를 더했을 때
당연히 그냥 근각계수를 써버리면은 두 교점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1 놓고 a는 2 하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5번 찍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게 축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 이제 중요해요, 나름. 좀 상위권 문제 갈 때 축에서 대칭성 이용하는 거랑 축 2배 하는 거 이런 거. 자, 볼게요. 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요것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개수를 맞춰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그죠?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a는 2. 이런 식으로도 시험장에서 풀어볼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 무난무난하죠. 자, 6번 볼게요. 6번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짚고 갈 게 있는데, 우리가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알죠? 이렇게 되는 거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알 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도 루트 6 되는 것도 알겠죠? 당연히 알 거예요. 요거까지는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있는데, 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 그쵸? 아이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루트 어, 루트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검색해서 공부를 하던가 개념원리나 교과서 한 번씩 다시 보고 바이블 봐도 돼요. 아무거나 개념서를 봐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얘가 나오는 원리는 이게 i였는데 i에다가 유리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오고 다시 i가 들어와 버린 이런 시나리오인데, 몰랐다면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꼭 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자, 6번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데 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거기에 i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i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인데 i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얘를 유리화 해줬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답은 5번. 됐죠?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풀려면.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요것도 난이도, 이거 음수의 제곱근 하는 거니까 음수의 제곱근 성질. 자, 7번은 판별식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웠고요. 그냥 2차식하고 1차식이랑 이렇게 놓고 판별식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D는 0보다 크다 나 작다. 자, 한 점에서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거 문제 5번 문제는 2점이었죠. 자, 여기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가 아니고 3번 문제네요. 요거 두 실근이었죠. 두 실근. 근데 얘는 실근이 한 개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여기다 판별식 써주면은 B 프라임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제곱 플러스 8m. 자, 판별식은 알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준 겁니다.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2번. 얘도
뭐 걸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맞았을 거예요. 자, 8번도 굉장히 쉽고 곱셈 공식 변형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풀이가 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최적화된 풀이로 한 방에 풀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얘 자체를 x-y의 전체 제곱 플러스 5xy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문제에서 준 게 x-y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도 세제곱꼴로 줬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요거를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x-y의 전체 세제곱이죠 이거. 그리고 더하기 3xy 그 다음에 x-y는 15입니다. 여기서 얘가 2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9가 될 겁니다. 9. 그죠? 이렇게 같이 곱해져서 9가 된 거고 9xy는 15 이렇게 남은 거예요. 됐죠? 그럼 xy는 구할 수 있어요. xy는 마이너스 12에다가 9로 나눈 거니까 27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 9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이제 딱 깔끔하게 대입을 해주면은 9 빼기 3분의 20이기 때문에 답이 3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됐죠? 9는 3분의 27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얘도 쉬웠고 8번 끝났고 9번 벌써 9번이네요. 9번도 쉽습니다. 9번도 쉬워요. 자, 한근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켤레근 개념이죠. 켤레근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1-√3i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공식 써서 나오는 근이 두 개가 서로 켤레근이기 때문이죠. 더 해볼게요. 알파 베타를 했을 때 2가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는 1 플러스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1 플러스 루트 3i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몇이 나오죠? 4가 나오겠죠? 그래서 b가 근과계수 연결되니까 4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요 두 근의 합 물어봤죠?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바로 1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분 안 걸릴 거예요. 네, 5분 안 걸려야 됩니다. 안 걸릴 거예요가 아니라 안 걸려야 됩니다. 실제로. 알겠죠? 네. 저는 푸는데 2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4분 정도 걸렸고 21번 문제 푸는데 조금 걸렸어요. 그거 그리고 검증하는데 뭐 50분 제한이었으면 다 맞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얘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 한 칸 올라가요. 예. 제가 색깔 바꿔서 써줄게요. 얘는 이제 노란색 정도로 해서 중하 느낌. 그냥 연두색 계속 쓸게요. 연두색입니다. 파랑색. 얘는 중하 느낌입니다. 얘는 왜 중하 느낌이냐면은 이차함수 최대 최소인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에서 최대 최소인데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간 리미트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구간 리미트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꼭지점이 구간에 들어갔는지 여기서 핵심은 예,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요 범위에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볼게요. 뭐 상식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꼭지점에 포함이 안 된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최대 최소 구할 때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너무 맹맹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조건도 주셨어요. 이렇게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마이너스 3인 게 고정이 됐고 A는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라 가정을 했을 때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A가 더 작은 거야.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최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를 줬지 않았을까. 왠지 요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 딱 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최대값이 15래.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1-6 플러스 m인데 m 값을 안 구해봤지만 왠지 15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은 a를 주는 의미가 없어서 a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무조건 a일 때 최대겠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이제 그냥 센스고 못했어도 어차피 값 무식하게 다 때려 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요 조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다시 조그맣게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일단 최대값이 15,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로 묶고 플러스 m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거 다 날라가고. 그럼 m 값은 플러스 8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a를 넣었을 때 15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는 건데 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1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식이 m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 넣은 겁니다. 얘가 근데 16이래. 아니 15죠. 15. 15인데 얘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16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이게 a로 바뀌는 거죠. a 플러스 3의 제곱이 했을 때 몇이 되는 거냐? 풀마 4가 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마이너스 4인 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a 플러스 3의 제곱이 16이니까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루트 씌웠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딱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a가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을 넣어주고 m 값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 볼게요. 11번. 이것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이거 가로식이네 하고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px를 그냥 쭉 놔. c로 나누었대. 그럼 몫이 qx가 있을 거고 근데 qx도 좋네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놓고 했을 때 px로 나눈 거니까 얘는 일단 px가 아닙니다. 이거로 나눈 거예요. 요거를.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써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서 했겠죠. 아무래도 a가 1 나오고 이제 뭐 항등식 써야 되고 뭐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던 무슨 짓을 하던 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천천히 해보면 미지수 몇 개 없으니까 3개에다가 씩 나오니까 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진짜 깡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거를 몫이 뭐라 했어? 3x 플러스 4라고 했죠? 그럼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3x 플러스 4로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쉽습니다. 다항식 나눗셈 문제예요. 됐죠? 그러면은 직접 나눠볼게요. x제곱을 먼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세제곱 빼기 4x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전체를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죽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계수 맞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x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빼기 8x 은근히 이게
쉽거든요. 쉬운데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요걸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냥 깡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은 플러스 3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3 해주면은 9x 플러스 10이니까 뺐을 때 5x 마이너스 7. 근데 5x 마이너스 7이 뭐였냐? 이거를 보면은 얘였죠. 딱딱딱 다 맞았어. 그래서 아까 개수 비교하려고 했을 때 A 나온 거 맞고 B는 마이너스 2도 맞고 C는 3 이렇게 나옵니다. 다 더하래요.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9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다음 아이고 찢어졌네요. 자 됐습니다. 12번도 이제 중하 난이도 정도 매겨줄게요. 중하 너무 쉽진 않고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라 하고 낸 문제라. 자, 이식 봤을 때 x좌표 y좌표 보면은 1 나오고요. 여기 4 나오겠죠.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반사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p가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여기 a에서 c까지 이렇게 움직인대. 그럼 p가 갈 수 있는 거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그죠? 0부터 4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이게 좀 포인트인데 얘를 어떻게 쓸 건지 P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얘는 조금 뭐 마플 이런 데서 있었는데 개념 원리에도 있고 바이블에도 왼쪽 귀퉁이 이런 데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공부할 때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맞았네요. 그래도 자 A를 어떻게 쓸 거냐, 그냥 A는 그대로 X좌표 가져오고 B를 A를 대입한 값이니까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거는 P가 움직인 점의 위치의 Y값이 돼버려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B에다가 3A를 더할 거예요. 그럼 3A를 더하면은 플러스 3A 한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A제곱 빼기 2A 플러스 4 새로운 2차식이 나오죠.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됐죠? 그런데 A의 범위를 우리가 몰랐어. 근데 맨 처음에 구한 게 A의 범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꼭지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죠. 1 넣어보면 되겠네요. 1 넣었을 때 나오는 거는 최소. A는 1 대입하면은 최소는 3 나오죠. 1 빼기 2 플러스 4니까. 그리고 가장 먼 쪽에 있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A는 4일 때 최대겠네요. 16 빼기 8 플러스 4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개 더 하래. 그럼 4번 이렇게 찍어주고 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13번도 난이도 중한데 약간 도형이 조금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냥 2차 함수 기본 문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2차 방정식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얘도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닮았다고 했으니까 A, B, C, D 요렇게랑 요렇게랑 닮았죠. 그럼 여기 이제 미지수 K 같은 걸 놓는 거예요. 여기 K를 놓으면은 여기 잘 표시했겠지만 여기 이제 K 플러스 1이 되겠죠. K 플러스 1 됐죠. 뭐 인쇄 상태가 조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완전한 파일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개로 사실 시험지 다 하나씩 지워서 만든 거라 슬픕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1 놓으면은 닮은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닮은 비례식. 자, 얘랑 2D죠. 2D. 2D랑 요거는 뭐랑 같냐? 얘가 지금 여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k 대 1은 1 대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k제곱 플러스 k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4제곱 구하래요. 4제곱.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테크트리가 갈리는데 얘를 통째로 막 제곱해서 k 4제곱 플러스 2k 세제곱 플러스 뭐 k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제곱을 구하려고 해서 4제곱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비추천합니다. 비추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k제곱은 그냥 얘를 넘겨 1-k가 되겠죠? 이 상태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양변. 그래야 깔끔해져요. k 4제곱은 1-2k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k제곱이 우리가 여기 있던 거를 그냥 바로 그대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러면은 2 마이너스 3k. 자, pq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다 찍다가 맞았나 본데요. 자, 여기 보면 pk 플러스 q 요거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이 14번부터 시작됩니다. 30분 동안에 그냥 거의 뭐 주저리 굿한 거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집중해봐요. 아까 25분부터 보라 했는데 30분부터 보면 되겠네. 댓글 달아놓을게요. 자, 요거 중간 난이도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도안고의 진짜 힘은 여기서 시작돼요. 자, 다시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알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 얘기를 해줄 때 항상 베타를 a-bi 이런 식으로 놓으라는 건데 이게 사실 알파의 켤레근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편하게 쓸 거예요. 알파 베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2b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문제 풀 때 실수 안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알파랑 알파 바로 놓는 것보다 알파랑 베타 놓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알파 저 모자 씌워놓고 풀어도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수래. 이게 아마 알파인 것 같은데,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실수라는 거는 알파로 묶었을 때 이거가 실수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진짜 그냥 깡으로 곱해 볼게요.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실수래. 이런 문제 풀 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씩 그 곱해 보면서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거 곱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a제곱 플러스 abi 요렇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요렇게 플러스 a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i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실수를 했으니까 얘랑 다 더했을 때 이게 0이 돼야겠죠. i가 곱해졌을 때 그죠? 그러면은 a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b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2도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a-1은 0이니까 a는 1. 얘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a는 1 가지고 a 플러스 bi인데 이제 a가 1이란 걸 알았으니까 1 플러스 b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i 이렇게 혈렉은 써주고 2b 써줍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b제곱은 2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하면은 뒤에 거는 합돼가지고 요거랑 나온 게 b제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보이니까 b가 1 나오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이 좀 길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1 플러스 i가 알파였던 거고 1 마이너스 i가 베타였던 겁니다.
문제 자체를 보면은 이거의 제곱을 구하래. 근데 얘가 실수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문제들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얘네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짜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에 네모 이거에다 제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값들은 1 빼기 2 빼기 1, 즉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답이 4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계산 좀 줄이려면은 조금 이런 거 센스 이렇게 네모로 놓고 하면은 뭐 숫자도 안 써도 되니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 문제는 해결이 돼요. 얘는 이제 복소수 활용 문제. 복소수 이제 실수, 허수 부분 이용하는 거죠. 원래 보통 순허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결국엔 진짜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15번 볼게요. 자 여기 15번도 조금 해줄 말이 좀 몇 개 있는데 꼼꼼하게 볼게요. 이번 문제도. 자, 얘는 그냥 진짜 2차 방정식 이제 활용 문제고 근 이제 대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알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D는 0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은 판별식 D는 0 써볼게요. 4 빼기 A에 2A-1 이렇게 돼가지고 0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 P를 넣어 볼 거 그리고 여기서 A를 구해 볼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볼 건데 첫 번째로 일단은 P를 대입을 해볼게요. 중근 P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P제곱 4P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걸 발견을 합니다. 미리 봤어야 되긴 하지만 자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구해야 되는 걸 보면은 얘는 꼴이 a제곱 마이너스 2ap 플러스 p제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봐도 요거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15번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 처음 접근했을 때 발생되는 이제 사고 과정의 흐름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을 좀 언급을 해주는 건데 요게 만약에 자기가 이게 아니었다 그럼 조금 스킵해서 보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한번 때려볼까 하면서 써봅니다. 근해 공식을 보통 안 떠올리겠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a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을 하나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3을 하나 별로 뭐 문제에 영향을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려고 보니까 와 이거 아니는 거야. 이 말이 안 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보려고 하니까 P를 절대 못 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다음 문제 봐야겠다라고 봤는데 다음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 그래서 막 서답형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갔다가 1번 풀 수 있겠구나 하고 풀고 2번 풀려다가 또 2번 약간 애매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왕좌왕 하면서 15번부터 아마 두드려 맞다 끝났을 겁니다. 시험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좀 조 터지다가 끝났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시험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발력이 필요해요. 순발력은 어떻게 기르냐? 평소에 연습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한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하는 거. 이 문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 조건에서 왜 하필 중근 P를 줬는데 이 상태로 대입을 했을 때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화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아, 얘네들이 다 아닌가 보다. 사실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완전 황천길로 가는 거니까 패스하고, 제가 이런 거 검증을 막 하나씩 다 해봤는데 다 됩니다. 되긴 했는데 계산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설 강의에서 다뤄주진 않겠습니다. 저번에 수업할 때 한번 좀 언급을 해주긴 했지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조차도 1번 있고 2번 있어요. 양변에 A를 곱해서 이 꼴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근 P를 이용해서 근과계수를 사용한다. 근과계수를 사용한다. 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해보면은, 첫 번째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로 넘어오면은 곱하기 A를 했을 때 얘네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2A-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4는 A 곱하기 2A-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A를 곱해요. 그러면은 A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P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4로 치환돼서 바뀔 거예요. 4로 바뀌면은 이거 마이너스 4AP가 있으니까 요꼴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AP-2의 전체 제곱을 해줬더니 0이 된대. 그래서 AP는 2구나 라고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식 조작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식 조작을 통해서 얻어낸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도 설명을 해줄게요. 식 조작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요. 조금 어려울 건데, 잠깐만. 이거 뒤로 돌리는 게 어떻게 했더라? 자, 조금 줄이고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A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뭔가 뽑아내려고 했더니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과계수를 떠올립니다. 근과계수를 떠올려서 보니까 두 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4P가 되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2P입니다. 2P. 왜 2P가 되냐?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P 플러스 P가 된 거겠죠. 그죠? P 플러스 P의 효과를 낸 거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이거 4P가 아니고 4입니다. 요거 이제 P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짠 구해놓고 보니까 양변에 2를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빠르냐? 당연히 이게 더 빨라요. 당연히 이게 더 빠른데 둘 중에 뭐가 더 생각이 날지는 시험장 가서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대입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좀 바꿔서 어디다 대입하냐? 요 식에 대입합니다. 여기다 AP 제곱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P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P 빼기 4P 플러스 2A는 1 이렇게 쓸게요. 왜? 1 어차피 옆으로 넘기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2A-2P는 1 그러면 A-P는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이제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5번이 4분의 1이었어요. 왜 문제가 좀 가려졌는데 됐죠? 요거 4 요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 또 16번 볼게요. 16번도 난이도 한 중간 난이도고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죠. 대놓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 사실 얘도 근 대입, 근과계수, 식 조작 뭐 여러 가지 응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엄청 높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저거를 못할 난이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16번도 16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6번이 15번보다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죠.
자, 볼게요. p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너무 복잡해. 일단 여기서부터 얘로 나눴을 때는 또 얘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는 또 얘래. 그럼 지금 식이 몇 개 나왔어요? 자, 색깔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얘는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렇게 됐으니까 총 3가지 나와요. 3가지. 3가지 나오는데 이제 px가 3차인지 알 수 있나요? 요거 px가 3차인지 몰라요. 일단은 모릅니다. 근데 왠지 3차 방정식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류.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식을 써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으니까 px를 x-2 세제곱으로 묶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이 상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파란색으로 했었죠 제가. 네. px는 x-3 제곱 q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요게 이제 2차식이니까 rx 이렇게 써볼게요. rx 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2차식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을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뭐 할지. 그나마 좀 만만한 게 P2 값을 구해볼까 하면서 이제 구해보는 거죠. 아, 이게 P2를 넣어봐야겠구나 하고 넣어봤더니 왠지 딱히 쓸모가 없어 보여. 여기서 P3도 한번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뭘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꼴 볼게요. 꼴을 봤을 때 얘 제곱이야. 근데 얘는 제곱이 아니야.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패스. 얘 세제곱이야. 얘 제곱이야. 아, 이것도 뭔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얘를 주목을 해봐야 돼. 얘. 과연 우리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px, 요 px, 요 px 세 개 다 같은 거예요. 사실. 다 같은 건데 같은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 3차로 나누어서 2차 나왔는데 얘도 결국에는 3차로 나눠서 2차가 나왔기 때문에 검정색 px랑 빨간색 px가 연결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얘를 아무 생각 없이 채택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채택을 해보니까 지금 x-2의 세제곱으로 묶여 있는데 얘는 제곱으로 묶여 있어서 뭔가 이거를 제곱으로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px는 x-2의 제곱을 묶고 그 다음에 x-2 qx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는 있어요. 근데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x-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2x 해준 다음에 그 플러스 1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했기 때문에 뭘 해주면 되냐 다시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괜찮아지죠. 자, 그럼 요거 덩어리 전체를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도 묶여요. 그래서 얘도 묶여서 끌려가요. 어디로? 여기로. 플러스 1 요렇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남은 나머지의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 결과를 놓고만 보면은 지금 이 빨강색 AX랑 어떤 관계가 된 거냐? A에다가 x-2의 전체 제곱으로 한 거랑 똑같은데 거기에 여기 파란색 쩌리가 남아있는 거죠. 요렇게 이거 자체를 이제 R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가 됐죠? 최고차항은 몰라요 아직. 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최대한 묶을 때 방금도 아까 제가 EX-1을 더하고 빼고 했던 이 스킬들을
어느 정도 식 조작하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내신 문제를 좀 푸는 시즌이 됐을 때 지금은 복습할 때 쓰겠지만 요 내용을 조금 숙지를 꼭 해줘라. 그래야지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은 걸 보니까 이거 왠지 좀 보라색까지 묶어놓은 거 보니까 F2를 넣어볼까 하고 넣었더니 딱히 얻을 수 있는 결말이 없죠. 자, F2가 아니고 P2죠. P2를 여기다 위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P2는 0 플러스 0 플러스 몇입니까 이거? 3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얘 아니다. P3 넣어볼까 하고 P3 넣어볼게요. P3을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또 0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A로 남겠죠. 그리고 5가 남습니다. 그게 2래.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고정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답만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R4라고 했으니까 R4는 마이너스 3에다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되면은 답이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 12 빼기 요거 더하기 7일 요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2차식 구하는 테크트리 이렇게 잘 짜서 연습 꼭 해주세요. 이거 묶는 거를 진짜 연습해야 돼요. 묶기 2차식 묶기. 결국에 중요했던 거는 맨 앞에 요 뚱뚱했던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겹치는 부분들 해가지고 구한 겁니다. 됐죠? 요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또 17번도 난이도 중간. 얘도 이제 이차함수 개형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또 약간 활용 문제죠. 응용 활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자, fx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gx는 1차식으로 줬어요. 여기까지는 별발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문제. 자, 기억 볼게요. 기억. fx가 여기죠. 여기랑 여기. fx 이렇게 온 거니까. 이렇게 온 거 맞죠? 그리고 gx 이렇게 갖다 때려 넣으면은 딱 맞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x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 거냐? 두 근은 얘랑 얘. 그쵸? 근 자체에다 마이너스. 원래 근이 베타랑 감마인데 마이너스 붙여준 거니까 맞습니다. 그냥 원래 베타에서 그냥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부호만. 알겠죠?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것도 곱. 되게 문제를 쉽게 준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만난 곱이죠. 원래 곱. 곱과 관련된 건데 얘도 마이너스 x로 곱해졌을 때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선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실 곱에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일정. 그림만 그려봐도 알 수 있지만 좀 이제 수식으로 좀 볼게요. 얘도 수식으로 안 봤으니까 수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 자, 일단 f-x라는 걸 써볼게요. fx는 ax제곱 플러스 이건데 f-x라는 걸 써보면은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두 근의 합을 구했을 때도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똑같다. 합에 영향을 주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곱이 바뀌었나요? 곱이 바뀌지 않죠. 곱은 일정해집니다. 곱은 그대로 가요. 합만 영향을 줍니다. 합 영향. 됐죠? 수식으로 보니까 신기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건 틀렸는데 이걸 볼게요. 요거를 보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1차 이거 fx고 그럼 다 넘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베타 감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베타 감마라는 거는 이 친구의 곱이기 때문에
베타 곱하기 감마는 a분의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델타. 알파 곱하기 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죠. 알파 곱하기 델타는 a분의 c-n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 a는 양수죠. a는 양수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밥그릇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절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절편들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 n 절편 구할 수 있죠. n은 0보다 큽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 절편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 이제 c 절편은 음수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값을 a는 양수고 c는 음수고 그 다음에 n도 양수입니다.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1분의 마이너스 1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큰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이제 뒤집힐 수도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원래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하니까 이렇게 디귿을 완벽하게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2번이에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됐죠? 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를 신경을 못 쓰고 기억니은 디귿 맞겠구나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 영상을 그 도안고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기억니은 디귿 안 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기억니은 디귿 너무 애들이 막 찍어버리니까 두 개만 맞게끔 내주시는 것 같아요. 기억니은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18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19번이나 20번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래도 랭킹 한 3등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중상. 그리고 얘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자, 풀이 해볼게요. 첫 번째 3차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px를 이제 평범하게 놔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것만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여기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항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직접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그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직접 푸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a 곱하기 ax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 4제곱 곱하기 x 6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개수를 알 수 있어. 요거 a 4제곱이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개수는 a 4제곱을 써주고, 요거는 어차피 이게 평행이동을 하나 안 하나 최고차항 개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a제곱 x 세제곱 통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네 둘이 같대. 그러면은 x 6제곱 있는 것들은 이제 날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a 4제곱은 a제곱인데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풀마 1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쪽이래.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밑에 식들 보면서 출발해 볼게요. 일단 a는 마이너스 1 고정,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수 비교해서 얻은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식인데 그 다음 식이 요게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차수 비교한 상태에서 이제 p를 설정을 할 건데 p가 3차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p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요거 자체를 이제 px라고 둡니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문제에서 요거 1로 나눠 떨어지는 거, 즉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거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 대입을 해볼 건데 뭐부터 넣을 건지 x는 0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이런 거 아무거나 다 넣어도 어차피 미지수를 다 없앨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여기 살짝 지우고 여기에다 대입을 할 건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는데 이 상태에서 결국에 미지수가 문자가 3개 있어. 문자 3개. 문자가 3개 있는데 식을 3개 만들어야겠죠? 3개 만들어서 연립하는 건데 계산량이 좀 길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나눠 떨어진다라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일단 P1 플러스 Q1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막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이거랑 Q가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Q를 더할 건데 만약에 Q를 더할 때 2x제곱 플러스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더한 상태를 볼게요. px 더하기 qx의 상태에서 결국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있지만 요거가 나눠 떨어진대. 요렇게.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베타랑 요 베타랑은 좀 다른 베타예요. 이렇게 찍어 놓을게. 자, 그럼 개수 비교를 할 건데 이 상태로 대입을 몇 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가에다가 나와 있는 식에다가 x는 0도 넣어볼 거고 x는 1도 넣어볼 거고 x는 2도 넣어봐도 되지만 계산의 편의상 x는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게 조금 더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뭘 넣을지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를 대입할지는 이제 약간 자기가 계산이 빨라 보이는 것들 골라서 시험 시간 안에 빨리 대입해야 되는데 요거는 계산량이 그래서 조금 있었습니다. 계산량이 조금 있었어요. 차수 비교한 걸로 A 뽑아내는 것까지는 다 했을 건데 그 뒤에 내용이 조금 계산이 많아서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계산 간단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식 쓴 상태에서 일단 P부터 구할 거예요. P가 일단은 문제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갖다 넣어보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P-X제곱은 A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P0을 넣어볼게요. X는 0 대입하면은 여기 0, 0, 0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나 플러스 1 넣으나 어차피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1 넣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에다가 P0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런데 P0의 값이 요거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플러스 1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없어지고 해보니까 P-1은 0이라는 거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플러스 1도 넣어보고 이게 X는 플러스 1 대입한 거고 얘는 X는 0 대입한 거니까 이제 X는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도 P-1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요거가 플러스로 바뀌고 P-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요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P-1이 이게 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P-2라는 값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P-2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어디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냐면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을 어디다가 대입을 할 건지 보면은 여기다가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됐죠?
여기를 화면상 조금 결과물만 필요하긴 한데, 어이구, 이걸 드래그를 당겨서 이 친구들은 축소. 자, 결과물은 확인이 됐으니까 보라색으로 해서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P0 더하기 Q0을 해볼게요. 이거는 몇이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보면은 1 제곱했으니까 1이고 0이니까 그냥 베타가 나옵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베타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잠깐만 다시 써둘게요. P0을 해가지고 여기다 0을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0 들어갔으니까 이거 값 자체는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0의 값이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Q 한 개 얻었고 Q는 두 개 필요해요. 보라색으로 다시 1을 넣어본 값을 넣어볼게요. P1 플러스 Q1은 여기다 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은 어차피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는데 다 날아가서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구나.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P-1짜리 구했었던 거라서 패스.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지웁니다. 그리고 P-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제곱되면은 2예요. 2 제곱이니까 4입니다. 4에다가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2를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거 이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9가 들어가고 2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 해당하는 거 찾아가지고 구해볼게요. 일단은 이 값이 0이었잖아요. 0. 그래서 얘는 지웁니다. 그래서 Q-1은 4 플러스 4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두 번째 식. 괜찮죠? 그리고 P-1 이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Q-2는 여기가 이제 18 플러스 9베타인데 17 플러스 9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도 식이 3개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QX가 2차식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Q0 넣었을 때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요 베타랑 요 베타는 같은 베타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이 베타 프라임으로 놓은 이 Q는 다른 베타예요. 그래서 베타 프라임으로 찍어준 거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은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 값이 몇이 돼야 되냐 4 플러스 4 베타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Q-2를 넣었을 때는 여기가 8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17 플러스 9베타가 됩니다. 그럼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일단 베타 날라가면은 3베타 그리고 여기가 2랑 1이니까 요거 1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는 1 플러스 3베타 첫 번째에서 얻어올 수 있고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2알파 남기고 9를 없애줄게요. 9 없애주면 여기 8 남죠? 그리고 베타 없애주면 여기 8 그러면은 8 플러스 8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2배를 한 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니까 2 플러스 6베타는 8 플러스 8베타가 될 거고 6은 마이너스 2베타 즉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계산이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거 여기죠. 여기 다시 대입을 해봅니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뭐 그냥 여기다 값 넣어서 바로 구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18 마이너스 27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9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자, 요거는 조금 길었죠. 시간적으로 좀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습을 꼭 해주세요. 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찬찬히 따라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19번 문제는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한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인수분해 삼각형, 개형, 꼴 모양 찾기 이건데, 일단은 조건 만족시키는데 가 조건을 봐요. 굉장히 복잡해요.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고 쳤을 때 맨날 A는 B, B는 C, C는 A 넣어보라고 해서 여기서 이등변 나오거나 정삼각형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딱 다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직각밖에 없다는 거죠. 직각밖에 없는데 얘만 요거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인 게 보입니다. 만약에 안 보였어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보였어도. 그래서 가조건을 해석하기보다 그냥 바로 다를 먼저 보고 나를 동시에 봤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라지 A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 마이너스 7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7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27 해가지고 A 마이너스 27하고 A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270 나오니까 요거 8하고 25 곱하기 8 하면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27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인수분해는 이제 다 치환해서 할 줄 알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은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필요했던 친구들을 찾으면 되죠.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3 그래서 인수를 갖는다 했을 때 자연수 인수 하나밖에 없죠. x는 9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얘는 판별식 써보면 알겠지만 허근 나옵니다.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탈락. 결정된 건 얘예요. 얘가 A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인 걸 눈치를 챘으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A가 9니까 2B 플러스 이거 해서 18 플러스 C인데 피타고라스 삼각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삼각형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했을 때 요거는 형태가 9, 12, 15겠구나. 여기 보이면은 바로 풀어됩니다. 9, 12, 15 맨날 나오는 삼각형 3, 4, 5랑 형제죠. 3, 4, 5, 6, 8, 10 그 다음에 9, 12, 15 뭐 이런 거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걸 숫자를 알고 있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12를 넣어보고 B에다가 15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빗변이 B인 것도 맞고 인수 갖는 것도 맞고 싹 다 더해서 삼각형 둘레 구하래. 그러면 둘레는 36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거는 그 공부를 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는 평소에 이 문제 제가 줬던 문제들 봤을 때 똑같은 패턴 몇 번 시켰기 때문에 맞았어야 됐는데 그거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1시간 10분 넘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찍었을 때 일부러 길게 찍는 거예요. 최대한. 목표가 뭐냐면은 1시간 40분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찍고 어차피 애들이 이제 2배속 볼 거고 하니까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 가지 알려줄 수 있는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새로운 2차식 만드는 거였죠. 2차 방정식 활용 중에 새로운 거 근각계수 적용해서 새로운 2차식 근각계수 적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풀 때 팁이 있습니다. 얘랑 얘가 지금 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달라. 그러면 문자를 통일시켜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문자 통일. 문자를 통일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은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다 뽑아낼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도 3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나올 수 있고
알파는 1-베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를 통일한다는 거는 f 알파라는 게 베타가 1-알파로 대입을 해서 1-알파 플러스 9, 즉 10-알파 이렇게 통일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fx는 10-x 꼴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해라. 이렇게만 했다면은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이게 근데 2차식이잖아요. 2차식. fx는 이렇게 생긴 꼴 자체가 다 넘겨서 전개를 해볼게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은 0. 이거의 두근이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가 최고차 한계수 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 좀 학습을 좀 해봅시다.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이걸 만족시킨대. 그렇다는 거는 애초에 이 모양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사실상 x-알파, x-베타라는 건데 최고차 한계수가 이건 1이죠. 이거는 1인데 이 상태에서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달라진 2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이제 k를 붙여가지고 일로 갖고 온 겁니다. 요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유성고 2022년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도 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을 조금 어느 정도 패턴 암기가 필요하고 만약에 내신 시험이니까 그걸 필요한데 공부할 때는 계속 깊게 생각해서 자기가 진짜 이해가 됐는지 계속 반복해서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한다 했으니까 사실상 요 식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k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거랑 같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fx라는 거는 요거 다 넘길게요. 다시 일로. 그러면은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x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3k. 자, 그렇게 됐을 때 kx제곱 마이너스 이거 안 묶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일단. 그럼 fx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fx는 요건데 문제에서 두근의 곱이 2래요. 두근의 곱. 그러니까 k분의 요게 2라고 했으니까 k가 2가 나오죠. 계산은 그냥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은 2k 해가지고 다 넘겨주면은 k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fx는 완성이 됐어요. fx는 대입을 해주면은 k에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f2 1값 물어봤나? 네, f1 값을 물어봤으니까 f1 값은 2 빼기 3 플러스 4 해서 3 나옵니다. 됐죠? 이 패턴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얘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21번은 조금 사악합니다. 얘가 진짜 문제였는데 얘는 계산이 굉장히 많고 검증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문제를 봤을 때 30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했고 그리고 요게 0을 만족시킨대요. 0을 만족시키니까 아이디어적으로 보면은 일단 실수 더하기 실수를 해서 0이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은 허수 이제 순허수죠. 순허수 플러스 순허수 해가지고 0을 4개 한다던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복소수 플러스 복소수 해가지고 운 좋게 갇힌 개수 맞아서 0이 되거나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 이제 수준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나게 슈퍼 최고 난이도 문제 막 해서 그 대구 경신고처럼 진짜 막 죽어라 낸 건 아니고 요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로 귀결되긴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일단 무작정 m은 1, n은 1부터 그냥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건데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근데 볼게요. 여기서 1 플러스 i의 m제곱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본 패턴인데 1 플러스 i의 m제곱꼴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 제곱하면은 2i 나오거든요. 2i 제곱하면 2i 나와요. 1 플러스 i 곱하기 이거니까 그러면 1하고 i 제곱해서 2i 나오겠죠. 1 플러스 2i 빼기 1이니까 자, 그리고 계산 결과들을 보고 2i 놓고 그러면은 이게 m이 2일 때입니다. 근데 딱 봤을 때 m이 3일 때 해서 실수 플러스 실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오른쪽 문제에서 봤을 때 요거 얘를 보니까 순허수가 나올 꼴이 아니에요. 순허수가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복소수 나왔을 때도 답이 없어 보여. 그래서 탈락을 시킵니다. 일단은. 그래서 m이 2일 때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 m이 4일 때 m이 4일 때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m이 8일 때가 있겠죠.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1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패턴은 이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제곱 느낌으로 그럼 m이 4일 때, 8일 때, 12일 때 점점점 해서 28일 때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숫자를 다르게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2의 4제곱 그 다음에는 2의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28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28 그죠? 28까지 가면은 결국에 하나씩 다 써볼게요. 2에 8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에 10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직접 검증을 한 번씩 해보면서 하면은 실력이 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유리화를 먼저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면 4분의 1 k에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을 해봤더니 16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계산 그랬더니 이거 2가 있으니까 앞으로 빼주면은 8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거를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곱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n이 2일 때예요. 그 다음 거는 n이 3일 때 할 거니까 곱하기 4분의 1 k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를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곱해보면은 32분의 k 세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얘는 3배수로 올라가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8k 세제곱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를 2의 세제곱 k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가는 건데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죠. 10개. 얘 몇 개 나와요? 7개 나옵니다. 그래서 7개랑 10개를 비교를 해서 70개를 찾아야 돼요. 사실상 원래는 검증을 하려면은 근데 규칙을 한두 개 넣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8k 세제곱 이게 0이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막 이 최상위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얘가 k 세제곱 꼴인데 얘가 지금 2의 세제곱 꼴이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세트인데 마이너스 k 세제곱에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12는 0 그럼 얘만 이렇게 넘겨가는 건데 2의 세제곱을 곱해봐요. 그럼 얘가 2의 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k 세제곱은 2의 15가 되는 거 이걸 만족하면은 이 식이 0이 되는 게 만족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찾아서 k는 2의 5제곱을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이 뒤에는 안 되니까 제가 생략한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불안하니까 다 해볼 수밖에 없지만 첫 번째 거 규칙을 찾고 얘를 구한 다음에 이 친구랑 또 이제 만나게 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나게 해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나게 하면은
6제곱이니까 6제곱으로 딱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6에다가 K6 그 다음 아니 이게 2의 6이죠. 2의 6에 K6 이렇게 더할 거예요. 그랬더니 0 되는지 확인해 볼 때 2의 6 다 넘겨서 그러면은 2의 12죠. K는 2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 나와요. 그래서 32랑 4를 더해서 답이 36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풀고 나서 빠르게 다 풀고 검증하는데 이거 70개를 이제 매칭을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과연 이게 매칭을 다 해야 되는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규칙을 찾고 그냥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2의 n제곱꼴 즉 4 나오고 32 나오고 256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답의 배치에 만족하는 게 없어가지고 탈락시킨 건지 이거는 출제자 의도를 좀 봐야겠지만 시험 시간 내에서 전부 다 검증해서 풀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될 겁니다. 됐죠?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맞아요. 어려웠던 문제가 맞고 뭐 30 이하 이런 소리가 없었으면은 진짜 힘들었겠죠. 막 예를 들어 200 이하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매칭해야 되는 게 지금 형광펜으로 매칭해 놓은 거를 몇십 번을 해야 될 거예요. 훨씬 더 해야겠죠. 이거랑 이거 하는 거를 경우의 수가 지금 확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아마 절대 못 풀지 않았을까. 30개까지니까 예를 들어 70개는 20분이면 가능하긴 했어요. 20분 정도 걸렸는데 다 해보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계산이 좀 많았다. 알겠죠? 자, 얘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서답형으로 넘어올게요. 서답형 보면은 얘는 완전 그냥 기본적인 곱셈 공식 문제였죠.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2 두근두근 요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64 빼기 6이니까 답이 58 나옵니다. 얘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이었죠. 그리고 얘 문제 얘가 이제 중간 정도 그냥 평범했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응용 도형 응용 문제인데 다행히도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출제가 그나마 일단은 당연히 문제 쭉 읽어보면 정삼각형 주어졌고 도형의 성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요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항상 도형 안에 들어간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이제 수학 하에서도 배우겠지만 산술기하 같은 것도 쓸 거예요. 나중에 산술기하 같은 것도 쓸 거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을 봐야죠. 지금 우리가 수학 상에서 할 땐 축은 반땅 축은 반땅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반땅을 시킵니다. 이게 반땅이 맞아요? 했을 때 이 반땅이 아니긴 한데 일단 반땅을 했을 때 이만큼 이제 15가 나오죠. 이거의 반입니다. 이거의 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5일 때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증명은 지금 해줄게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증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증명을 어떻게 하냐? 여기 길이를 이제 a라고 놓으면은 여기가 루트 3a 여기가 2a가 되겠죠? 정삼각형이라 했습니다. 정삼각형. 요것도 지금 여기도 정삼각형이고 이 전체 큰 것도 정삼각형이에요. 됐죠? 그럼 요렇게 놓고 DG 곱하기 여기 D2를 할 거죠. DG 곱하기 D니까 2A 곱하기 여기는 이제 15 루트 3이죠. 전체 길이가 여기 전체 길이가 15 루트 3입니다. 자, 15 루트 3 15 루트 3에서 뭘 빼냐? 루트 3A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가 나옵니다. 요만큼 D2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해볼게요. 15 루트 3 빼기 루트 3A 이렇게 하면은 2차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계 방정식을 세우거나 완전 제곱식 해도 되니까 추계 방정식을 한번 써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볼게요. 그럼 플러스 4 루트 3분의 30 루트 3a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0
루트 3a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봤을 때 딴딴딴딴 해서 a는 2분의 15일 때가 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 없어진 거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까 2분의 15 한 게 맞구나 해서 2분의 10을 놓고 출발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얘가 남아 있었죠. 이 도형. 자, 도형 문제니까 좀 형광펜도 바꿔줘서 고1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요거 풀 수 있는데 요렇게 하는 거 많이 했었죠. 여기 반지름 R 같은 걸로 놔볼게요. 여기 R로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루트 3R이 되겠죠. 루트 3R 여기 30도니까 여기는 2R이 될 거고 여기는 R이니까 여기 그대로 R 내려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5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얘도 2분의 15가 되겠죠. 즉 어떻게 된 거냐? 1 플러스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루트 3R 플러스 R 즉 1 플러스 루트 3R은 2분의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R 값은 2의 루트 3 플러스 1 유리화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산을 해주면은 3 빼기 1, 2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남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게 여기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에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2파이를 곱해줍니다. 2파이 곱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2분의 15 루트 3 빼기 2분의 15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PQ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P, 이게 Q니까 PQ를 곱하면은 4분의 225 이게 답이 됩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여기 증명하는 과정 그냥 공부 많이 했으면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딱딱 넣으면은 요식 하나만 구하면 끝났죠. 이거 이제 비례식은 아니고 이제 원에서 이제 식 하나만 구했으면은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보기차식이 나왔어요. 보기차식. 복 2차식 또는 복 4차식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고 머리를 좀 굴려서 노가다를 좀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게 계산 위주로 내신 것 같아요. 계산 위주. 개념적으로 냈던 문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문제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계산 위주가 좀 많아져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야 됐다. 알겠죠? 패턴을 좀 알았어야 됩니다. 얘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푼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그 시험에서 100점이 없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잘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조립제법 먼저 쓸 건데 이 5차식이어가지고 약간 좀 골 때리긴 합니다. 자, 여기 10보다 큰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n은 11부터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보고 이따 중요한 조건이 될 거예요. 1-11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1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 쓸 때 왠지 일단 1 넣었을 때 1, 11 빼고 없어지고 해서 0이 될 것 같은 게 보이면은 해도 되고 안 보이면은 일단 플러스 1 넣어봤다가 안 되면은 후퇴해서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됩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보이면은 바로 넣어도 돼요. 요거 얘랑 없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은 얘는 플러스 1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오고 12 n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 여기가 이제 플러스 12로 바뀌니까 n 플러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 남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됐고 1 됐고
마이너스 1 됐고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랑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쓴 거고 3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x제곱 플러스 뭐 알파라고 할게요. 요 꼴이랑 이런 식으로 2개로씩 덩어리가 분해가 돼야 되고 여기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중근이어도 안 돼. 중근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알파의 제곱 이것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래서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x제곱으로 일단 묶어볼게요. 보기차식 방정식의 형태가 4차식이지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개수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보여서 x제곱으로 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x제곱으로 묶고 x제곱 요거랑 이제 세트로 맞춰서 그냥 바로바로 올게요.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세트 맞추면은 마이너스 12x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빨랐나?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요건 나눠져서 요거 덩어리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에 전체 제곱 빼기 2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빼기 2는 여기에 가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눴으니까 x1하고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12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고 플러스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묶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요거도 이제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n 플러스 10 그럼 이제 두근의 합이 라지 a의 두근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건이 뭐예요? n이 12를 넘어가야 되고 얘네가 중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면은 36에서 이게 0보다 커야겠죠. 중근이 되면 안 되고 2개의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도 써보면은 26n 이렇게 돼서 범위가 합쳐집니다. 요 범위를 안에서 해야 돼요. 요 범위 안에서.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됐다고 치고 그 다음 게 여기서 두근의 합이 12가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살펴볼게요. a-1, a-11 천천히 하나씩 다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쓰면 되죠. a-6 제곱은 중근이니까 안됩니다. 얘는 탈락.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뒤에 꼬랑지의 개수 합 얘네만 보면 돼요. 얘네만 여기가 더해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땐 n이 1이죠. 탈락. 그리고 여기일 때 n이 10이죠. 탈락. n이 17이죠. 가능. n이 22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3개가 가능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다항식 분해되고 요 다항식 하나하나를 px라고 한대요. 요 px를 싹 다 합친 걸 qx라 하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q1은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락시키고 얘네만 남기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만 이렇게 남겨서 다시 끌고 올게요. 자, 끌고 오면은 일단 x 플러스 1은 기본적으로 있고 x 제곱이 있고 a-3, a-9 이렇게 있을 거고 x 제곱 또 있고 이거는 그냥 다 공통입니다. a-4, a-8 이렇게 있고 a-5, a-7 있습니다. 이거 3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더하래. 다 더해서 1을 대입하는 거니까 합에다가 x는 1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을 엄청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얘를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9니까 x를 한 개씩 주는 거예요. 한 개씩 주면은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들을 또 세 덩어리를 다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시험 시간 안에서 못 풀었을 거예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냥 x는 1 넣어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a죠. 그러면은 1 넣어보면은 2는 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2라는 걸 얻어서 출발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면은 일단 2 곱하기 1 곱하기 a가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요거랑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는 14가 나오고 얘는 12, 24가 나오고 얘는 3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 싹 다 더한 값이 몇이냐 물어봤으니까 Q1의 값은 68이 답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저희 강의를 찍으면서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문제 중에 18번 좀 복습을 다시 하고 이 15번 문제에서 이 풀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안 봐도 됩니다. A가 이 몇이었더라?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이라고 가정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이 상태에서 둘이 곱하기 P를 했을 때 2가 나오잖아요. 그럼 P 값을 이렇게 해서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EAP는 AP가 이죠. AP. AP는 2인 거를 이용할 건데 P는 A분의 2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에다가 이 상태로 해서 계산할 거예요. 양변에 4 곱해서 1 플러스 루트 33은 P는 8 이렇게 놓고 P는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33분의 1 플러스 33 마이너스 1 루트 33 마이너스 1 해주면은 결국에 여기 32가 되죠. 32가 되니까 4분의 1 그래서 P는 4분의 1 루트 33 마이너스 1이고 문제에서 A 마이너스 P의 제곱 구하고 싶었으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1이. 그럼 계산했을 때 없어지고 4분의 2가 남아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을 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약간 원시인처럼 막 미친듯이 대입해가지고 근해 공식 써서 대입하는 문제도 풀 수 있긴 해요. 약간 원시적인 방법인데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리뷰를 좀 다시 해보면은 계산량이 좀 있었다. 객관식 난이도를 보면은 이제 리뷰를 좀 하면은 총평 리뷰 시간이 모자랐을 거다. 시간 부족 또는 이제 계산 이슈 암살 당했을 거야. 암살 계산 이슈로 암살 당했을 건데 보면은 어떤 게 어려웠냐 이런 객관식 난이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그냥 순차적 증가하는 난이도였고 하 수준. 그리고 14번부터 볼게요. 14번 하에서 중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14번, 17번, 15번, 16번, 19번, 20번, 18번, 21번 요 순서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습할 때. 그리고 여기쯤에 서답 16번보다는 서답 2가 더 쉬웠으니까 솔직히 서답형 2번이 한 요정도? 요정도에 있습니다. 서답 2번이 한 이쯤 있고 서답 한 3번 사이쯤에 서답 1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쯤? 이쯤에서 이쯤 사이에 있는데 한 이쯤으로 할게요. 이쯤에 서답 3번 있습니다.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추기에는 얘가 더 쉽긴 해요. 근데 그 검증하는 과정이 길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난이도는 요 정도 될 거고 좀 이따가 유성고 문제도 올려줄게요. 복습 열심히 하고
만약 이거 새로 보는 친구 있으면은 2배속해서 보라고 댓글 남겨 놓을게요. 알겠죠? 화이팅. 고생했습니다.